일본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과는 다른 매우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위대를 전자전 부대로 더 확장하는데 특히 대마도에 이 부대를 대거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대마도에 일본의 최정예 첨단 부대를 배치한다는 게 상당히 도발적인데요. 현재 일본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며 이것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반기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간의 빅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일본의 전자전 부대 배치 문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트럼프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 국제 간의 힘겨루기를 경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갔고 일본에게도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한 방위비 증강을 요구하고 무역에는 관세를 얻어맞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당장 중국이 센카쿠를 위협하고 동중국해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위협이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 규모 확장 등 국방력 증강이 절실한 상황에 트럼프와 친분이 깊은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은 지속적으로 일본이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미국이 돈도 덜 쓰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미군 운용에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까운 트럼프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흐름에 대찬성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좀 더 탄력을 받습니다. 그들은 한일 관계 회복을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연합체 쿼드를 비롯하여 한미일 간의 동맹을 중심으로 태평양 패권 싸움에 전면 등장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바이든 정부가 가장 경계하므로 일본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색채를 보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일본은 다급하게 이제 자위대를 확장하는 플랜을 전격 내놓으면서 국방력을 크게 증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2023년까지 부산에서 50km가량 떨어진 쓰시마,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홋카이도에서 일본 서남쪽 끝에 있는 요나구니 지마까지 10곳 이상의 전자전 부대를 배치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태세를 갖출 계획입니다. 군사활동에는 통신과 레이더, 전파, 미사일 유도, 적외선 등 다양한 전자파가 사용됩니다. 전자전 부대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전자파와 같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발사해 적의 통신이나 미사일 유도, 레이더 등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일본의 기존 전자전 부대는 냉전시대 구소련의 군사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홋카이도 히가시치토세 주둔지에 배치된 제1전자대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격 대마도를 포함한 10군데에 이러한 전자부대를 배치하여 중러를 대비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실제 규슈 구마모토현 갱군 주둔지에 최신 장비를 도입한 첫 전자전 전문 부대가 80명 규모로 창설된다고 산케이는 전합니다. 이 부대는 차량 탑재식 네트워크 전자적 시스템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말까지 오키나와 현 나하 등에 전자전 부대가 배치되며 대마도에는 2023년 말까지 신설됩니다. 대마도에서 요나구지마에 배치되는 전자전 부대는 동중국해 등에서 전개하는 중국군의 함정과 항공기에 대응한다고 산케이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반도 코앞에 있는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는 것은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민감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마도에 부대를 배치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고노다로 방위상 시절에는 집무실에는 생뚱맞게 한반도기가 걸려있는 모습도 연출해왔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침략 의지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2019년에는 유엔사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상황은 미군이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일본군을 전력 제공국으로 포섭한다는 추측도 나오는 등 한국은 항상 일본이 한반도에 어떻게든 발을 딛겠다는 움직임에 매우 예민한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스캔하겠다는 의도도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한국의 다양한 부대들을 레이더를 근접해 배치해서 스캔하는 동시에 북한까지 계산했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한국이 일본과 군사적 충돌을 할 가능성은 양국의 미군 부대 주둔으로 인해서 제로에 가깝지만 한반도 자체를 타겟으로 놓았다는 생각은 떨칠 수 없어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무리수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북한과 중국을 북으로 서로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쪽에까지 일본에 거슬리는 움직임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주문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3일절에 전향적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이미 전자전 부대를 대마도 배치를 확정해버린 일본의 행동은 그야말로 도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도발이 환영할 일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시되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도 바로 근거리 지역에 부대를 배치하기에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 제주도나 가덕도 신공항 근처에 공군부대나 해군부대를 마련하는 것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 공군부대 등이 이전되면 좀 더 규모 있는 공군의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대적인 군부대 확장 움직임을 보이면 오히려 일본에서 강력 반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부대를 주둔시켰으므로 한국도 동북아시아 일본처럼 경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의 공군 부대나 해군 부대를 창설하여 일본의 움직임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F-35를 도입하며 차세대 전투기 KF-X를 운용하며 전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을 앞둔 전략 포인트에서 일본이 먼저 부대를 배치했다는 것은 나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을 코앞에 두고 부대를 주둔시키면 일본은 미국을 이용하여 무산시켰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 상황이므로 한국은 항모 전단을 꾸리며 공군 전단을 확대해 마련하는 등 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북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남방의 일본이나 기타 주변국까지 고려한 군사력 확장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1에서 25년도 국방부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약 30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투력이 강화되는 첨단 무기 등을 대거 동원한 기술 집약적 군 구조로 나아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의 경우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항공 정찰 기능을 대폭 보강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군은 이와 같은 일본군의 움직임에도 대응하는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전략 무기를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확장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은 800km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국내 독자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 현무 미사일로 일본이 한국에 가까이 다가온 만큼 한국도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국가 방어체계를 일본 근처에 충분히 배치하여 방어선을 확장해 나가는 구실도 됩니다. 대마도에 가까운 곳에 미사일이 배치되면 사실상 일본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이 있으며 한국은 지속적 협상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전자전 부대를 적극 운영하는 것은 한국도 동일하게 중기계획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일본이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하여 미사일 탐지 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육상 전력에 대해서도 IT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든 전력이 활성화될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준비하는 것은 기존 지휘 통제 체계를 대대급 이하 소부대까지 확장하고 작전사령부에서 개인 전투원까지 지휘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이러한 육상 전력은 한국이 일본을 압도한다는 의견이 다양한 전문가들에게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개의치 말고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에 힘쓰는 행보를 보입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다소 열세로 보일 뿐 세계적으로 보면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글로벌 파이어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점점 더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첨단 장비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양산해 대거 갖추면서 주변국의 사실상의 전쟁 억지력을 갖춘 상태로 이러한 일본의 도발은 충분히 응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 악화를 전자전 부대 배치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만 한국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